JP 모건에서도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8월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일부 듭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모로 반등 조짐이라고 할까요? 네, 반등 시그널들이 여기저기서 좀 보이고 있어요. 큰 급등을 앞두고는 항상 이런 매수 심리가 바닥을 찍는다는 거죠. 네, 세 번의 예에서 보듯이 이거는 되게 랠리가 시작되기 직전의 전조 증상이다. 좀 기대를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제가 외부에 나와 있어서 마이크 음질이 평소보다 좋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젯밤에 한국 시간으로 9시 30분에 CPI 발표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시장의 예측치보다 0.1% 작게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달에 3.3%였는데 지난달보다 무려 0.3%나 줄었죠. 그래서 CPI 지표는 상당히 좋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예측치보다도 낮게 나왔으니까 인플레이션은 조금 잡혀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사실 CPI 자체가 궁금한 건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미국 물가가 어떻게 되든 별로 상관은 없으니까. 근데 CPI가 낮게 나와야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이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페드와치라고 여기가 예측하는 기관인데 상당히 적중률이 높아요. 매우 정확하게 보통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 페드와치를 좀 보면 이게 뭐 위에 거랑 뭐 밑에 거랑 제가 솔직히 차이는 좀 잘 모르겠어요. 밑에 거는 너무 좀 극단적인 것 같아서 요걸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는 9월 달에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죠. 뭐 어차피 7월 달에는 다들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현재예요, 현재. 그러면 한 번 금리 인하, 이건 두 번 금리 인하, 세 번 금리 인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첫 번째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9월 달에 될 거라고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84.6%. 상당히 높죠. 그래서 아마 9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대부분 이제 기대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9월 달 금리 인하가 된다고 치면 9월 18일이거든요. 8월 달부터는 좀 반등이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선반영되고 보통 기대감 때문에 먼저 반영이 되는 게 보통이니까. 그리고 11월에도 한 번 더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보여주고 있죠. 한 번, 두 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다음 거는 12월까지 하면은 이렇게 하면 세 번 되는 거죠. 요 시나리오대로 되면 세 번 될 가능성을 낮지 않게 보고 있긴 한데 글쎄요. 뭐 제 생각엔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컨디셔널 미팅이랑 어그리게이트 미팅이랑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어그리게이티드 미팅에 의하면 여기에 나온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7월달 동결은 뭐 이건 거의 뭐 확실합니다. 7월달에는 그냥 동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9월달에는 뭐 이거는 99%? 뭐 확실하다는 거죠. 99%면 9월달에는 거의 금리 인하 한 번 되는 걸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11월달에도 한 번 더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의 금리 인하가 올해 있는 거죠. 12월엔 안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올해 원래 안 할 수도 있고 한 번 할 수도 있다. 뭐 요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뭐 제가 뉴스랑 전문가들 의견을 보니까 한 두 번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 금리 인하 뭐 나쁘지 않죠. 그리고 내년 1월에
또 금리 인하하고, 그럼 내년 1월까지 한 3번 금리 인하하고 내년 3월까지 4번. 4번 하면 한 1% 빠지거든요. 네, 지금 5.25부터 5.5%까지니까 이렇게 하면은 한 1% 정도 이자가 금리가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 3월이면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8개월 남았나요? 한 8개월 후에는 한 요 정도 3번 정도 4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요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대략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요쯤에 해서 매도를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요사키가 마음을 좀 많이 바꿨죠. 네, 폭락론을 주장을 하고 있죠. 올해 폭락이 왔다가 내년 말에 상승할 거다. 근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기요사키용은 좀 예전엔 좀 덜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엔 좀 막 던지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좀 아쉬움이 좀 있는데, 지난번까지만 해도 8월에 35만 달러 간다고 했거든요. 8월 5억 설 뭐 이렇게 펼쳤었는데 마운트곡스 물량이랑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폭락이 온다 갑자기. 이거 너무 급발진 아닙니까? 5억 된다고 했다가 폭락 온다고 했다가 조금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기요사키온께서. 네, 뭐 하여튼 이건 이분의 의견일 뿐이고, 저도 리세션, 경제 위기, 경제 뭐 위기 수준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리세션이 25년 말이나 26년 초에 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저는 뭐 올해 올 수 있다고 봤는데, 그게 뭐 제 의견이 아니라 전문가들 의견이 작년에 좀 그랬었거든요. 올해 상반기에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전혀 아니죠. 확실히 좀 대선이 있고 하니까 바이든이 돈을 풀면서 경기 부양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경기 부양할 때가 아닌데 경기 부양을 했기 때문에 이 영향이 이때쯤에는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과도한 돈 풀기, 돈이 많이 풀리면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부작용이 리세션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좀 안전하게 내년 한 상반기 중에는 내년 한 1, 4분기나 네, 그러니까 대략 한 2월에서 4월 정도, 네, 3, 4월 정도, 네, 요 정도쯤부터는 분할 매도를 좀 시도할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할 매도 시작을 한 이쯤 보고 있고요. 근데 뭐 자세한 거는 그때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니까. 근데 의외로 비트코인이 지금 뭐 한 8천만 하나요? 네, 8천만 원에 칠게요. 2억 근처까지 못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 1억 8천? 네. 한 2억 정도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많이 못 올라가더라도 좀 일부 매도는 좀 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 아예 못 갈 수도 있죠. 뭐 지금 뭐 정점 찍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뭐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진 않아서 상승한다고 해도 상승 시나리오입니다. 미친 듯이 막 올라가서 3억 찍고 이게 좀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요새는 좀 들어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래서 내년 한 3, 4월쯤에는 네, 매도를 좀 시작해야 되지 않나.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좀 반 정도라도 한 3, 4월에 좀 물량을 일부 좀 덜어낼 생각입니다. 갖고 있다가 폭락 맞으면 너무 아프니까 네, 그렇게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금리 인하가 9월에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역사상 금리 인하가 되면은 대부분 좀 리세션이 좀 같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약간 요런 건데, 금리 인하가 돼서 이게 뭐 리세션을 촉발한 거는 분명히 아닐 것 같아요. 경기 침체를 리세션이 돼서 금리 인하가 된 건지, 아니면 금리 인하를 해서 리세션이 된 건지, 아니면 서로 그냥 복합적인 건지, 아니면은 고금리 상태가 지속되면서 리세션은 올 수밖에 없는 타이밍에 금리 인하를 때맞춰 시작한 건지, 뭐 그것까지는 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거시경제 뭐 전문가도 아니고 대학 다닐 때 거시경제 수업 들은 게 다거든요. 그래서 그걸로는 좀 어렵긴 한데, 어찌됐든 우연일지도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하고 리세션은 늘 좀 같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리세션 대비는 좀 미리미리 해두는 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3, 4월부터는 리세션이 혹시 올지 모르니까 좀 분할 매도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매도를 하게 되면 방송 통해서 충분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세션이 뭐 빨리 나눌 것 같아요. 25년 초에 나눌 것 같고, 대통령 바뀌자마자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대체로 주가랑 뭐 이런 게 다 오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25년 하반기는 미지수입니다.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좀 일부 들고, 26년에는 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부 좀 현금을 마련하고 있어야 좀 마음이 좀 놓일 것 같아요. 뭐 달러를 갖고 있는 것도 방법이고, 원화도 뭐 일부 갖고 있으면 되고. 근데 경제 위기가 온다면 확실히 좀 달러가 좋긴 하거든요. 달러를 좀 사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할 매도하고, 비트코인을 분할 매도하고 현금이 생기면 그 현금으로 좀 미 단기채를 좀 살까, 뭐 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리세션이 온다고 치면 금리 인하를 팍팍팍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단기채라도 좀 사두는 게 좋지 않을까. 장기채는 너무 변동성이 커가지고 좀 무섭고, 단기채를 사두면 또 이자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투자 계획을 이렇게 좀 잡아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조용히 투자를, 비트코인 좀 일부 분할 매도 하는 거 외에는 현금 모으면서 좀 기회를 좀 기다릴 생각입니다. 한 1년 정도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럼 어저께 CPI 발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가격 흐름이 어떻게 됐었나, 비트코인 가격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좀 되게 박스권에서 좀 갇혀서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어요. 좀 박스권이 명확하게 보이죠. 고점은 한 58K에서 59K 정도 되고, 오늘 아까 CPI 발표되고 요때가 9시 반이거든요. 오후 9시 30분에 CPI가 발표가 됐죠. CPI가 좋게 나와가지고 갑자기 쏘자마자 쭉 내려갔죠. 많이 내려가가지고 또 57K까지 빠졌습니다. 요즘엔 그래서 57K, 58K, 59K 가끔 나오고 57, 8K를 계속 좀 오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뭐 이런 거를 뭐 횡보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횡보하는 게 사실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렇게 횡보하는 이유가 독일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좀 나쁜 시그널은 아닌 것 같아요. 요거 자체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독일이 엄청 많이 팔았습니다.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제 뭐 한 5천 개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10분의 1로 줄어들었죠. 한 9%? 전체 5만 개에 대비해서 9%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91%를 이미 다 팔아치웠다는 소리죠. 이게 엄청난 양을 팔았는데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고 있거든요. 1월 달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이때가 1월 11일입니다. 이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있었죠. ETF가 승인 나고 바로 그레이스케일이 엄청 팔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 막 팔면서 처음엔 초반엔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한 20 몇 퍼센트 떨어졌거든요. 5만 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3만 8천 달러까지 그냥 쭉 떨어졌습니다. 이때 되게 무섭게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그레이스케일이 계속 팔긴 팔았어요. 그레이스케일이 계속 팔았음에도 여기 보시면은 가격 횡보하는 기간이 꽤 길었던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횡보 기간이 엄청 길죠.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이 에너지를 응축시키고 있는 거죠. 이때 사실 그레이스케일은 팔았고 GBTC 매도 물량이 엄청났어요. 이거를 다른 ETF들이 IBIT나 FBTC 뭐 이런 데서 매수를 엄청 했죠. 그래서 매도 매수가 비슷비슷할 때에는 이렇게 좀 유지가 됐던 겁니다. 이럴 때 횡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매도세가 있을 때 그 가격을 지켜내고 있다는 거는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우리가 알고 있죠. 요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요때부터 여기 횡보 기간이 지난 다음부터는 엄청나게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한번 쭉 오르고 또 이렇게 에너지 모으고 있죠. 에너지 응축하고 있다가
한 번 더 크게 올랐죠. 그래서 에너지 응축하다가 오르고 에너지 응축하다가 오르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하락 후에요. 그러니까 조정장 후에는 너무 이렇게 과매도 구간 갔으니까 잠깐 반등한 다음에 에너지 응축하고 올라가고 에너지 응축하고 올라가고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때랑 똑같진 않지만 그런 비슷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마운트 곡스 때문에 엄청 빠졌죠. 네, 그래서 한번 빠졌다가 그리고 마운트 곡스가 이제 분할 매도 한댄다, 한 번에 나오는 건 아니다, 이래서 좀 안심이 된 나머지 이제 좀 갑자기 또 반등을 좀 했죠. 그러다가 이때 좀 독일이 생쇼를 했죠. 하루에 막 10,000개씩 엄청나게 던지면서 큰 두 번의 하락이 있었고요. 그러지만 지금 미국 증시 자금이 너무 좋았죠. 증시에서 비트코인으로 자금 유입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독일 물량이 엄청, 그러니까 독일 정부가 엄청 매도를 하고 있죠. 반면에 미국 증시는 비트코인을 엄청 많이 사고 있습니다. ETF에서. 그래서 여기는 매수를 하고, 이 매도와 매수가 만나가지고 지금 파워가 비슷하거든요. 그 덕분에 지금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일 정부 물량은 5만 개였다가 지금은 한 5천 개로 줄어들었거든요. 물량이 확 줄어들었죠. 그래서 얘네는 하루 이틀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번 주 내에 다 털어버리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이제 오늘이죠. 이제 오늘 밤에 금요일 날 또 매도세가 나오고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루 이틀이면 좀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트위터에서, 아캄의 트위터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보시면 지금 독일 물량이 지금 뭐 계속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천 개를 또 보냈다고 하죠. 지금 뭐 수량도 엄청난데 5만 개였던 게 이제 독일 물량은 거의 다 없어졌어요. 4,925, 5천 개도 안 되죠. 4,925개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너무 호재죠. 얘네가 이제 하루 이틀 지나서 더 이상 매도 물량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던지는 애들이 없어지잖아요. 10%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하루 이틀만 더 참으면 독일은 끝날 것 같아요. 뭐 이번 주에 다 던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뭐 길어야 뭐 다음 주 초까지. 그럼 얘네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새는 좀 사고 있거든요. 네, 방금 전에 제가 캡처한 건데 제가 분할 매수 할 거라고 했잖아요. 계속해서 좀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에도 샀고 7월 11일에도 샀고 7월 12일에도 샀고 0.05개씩 계속해서 꾸준히 사고 있어요. 이게 뭐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는데 일단 좀 분할 매수를 좀 할 생각입니다. 이번 주에는 더 이상은 안 살 거고요. 혹시나 뭐 가격이 더 크게 떨어지면 더 살 거긴 한데 이번 주엔 더 안 살 거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씩 이렇게 좀 매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나고 나면 이때가 좀 매수하기 좋은 기회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서 뭐 저는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로 이렇게 바이낸스에서 사고 있거든요. 0.05개. 뭐 요 정도면은 지금 8천만 원으로 잡으면 한 400만 원씩 분할 매수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좀 꾸준히 뭐 돈이 있는 한은 저번에 현금 마련한 게 좀 있어서 꾸준히 좀 사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또 갑자기 마운트 곡스 물량이 또 나오기 시작하면 또 한번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지난번에 마운트 곡스 물량 나온 게 이게 뭐 여기저기 말이 많은데 5만 개가 정확하게 말하면 한 47,000개 정도죠. 이게 주소 이동한 거, 마운트 곡스 물량 47,000개가 시장에 풀렸다, 이렇게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자들에게 좀 전달은 된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마운트 곡스 지갑에서 이렇게 옮긴 게 있었잖아요. 뉴스 나온 거 그때 보여드렸고, 이게 채권자들에게 이동은 됐는데 많이 팔진 않은 것 같아요. 거래량을 봐도 그렇고 이 채권자들이 대부분 뭐 99%가 팔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던지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근데 앞으로 나올 게 한 10만 개 정도 더 있는 거잖아요. 10만 개가 물론 일시에 던지진 않겠죠. 하여튼 10만 개 매도 가능 물량, 뭐 잠재 물량이라 할까요? 잠재 매도 물량
이게 잠재 매도 물량이 있으니까 아직 안심하기는 좀 이른 때이긴 한데, 근데 좀 매수는 다소 공포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지만 1월 달에도 대단한 공포가 있었거든요. 지나고 나면 이때가 되게 좋은 때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잖아요. 이때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좋은 때였잖아요. 분할 매수하기에. 지금도 뭐 생김새도 좀 제가 봤을 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이런 모습? 뭐 이런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번에 상승 나오면 한 9월쯤에는, 8월 말일 수도 있겠지만 9월쯤에는 한 8만 달러가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시장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미국 현물 ETF 차트인데요. 요즘에 흐름이 너무 좋죠. 미국 나스닥이 요즘에 너무 좋아서 4일 연속으로 큰 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1억 5천만 달러 정도 순유입이 있었거든요. 계속해서 1억 달러 넘게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오는 모습이죠. 블랙락이 어제는 뭐 많이 유입시키지 못했는데, 블랙락 매수세가 세진 않았지만 피델리티가 좀 또 큰 몫을 해줬죠. 블랙락하고 피델리티, 얘네 두 콤보가 상당히 좋은 일들을 좀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 좀 불안합니다. CPI 발표가 되고 나서 오히려 나스닥이 좀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어저께 뭐 계속해서 연일 최고치를 찍었잖아요. 계속 오르기만 하는 건 없잖아요. 계속해서 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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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치 막 이렇게 계속 찍었었는데, 오늘은 나스닥 치고는 좀 큰 편으로, 큰 폭으로 좀 빠진 편입니다. 그래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증시 자금이 안 들어오거나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GBTC가 좀 매도세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좀 내일 발표되는 ETF는 좀 마이너스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JP 모건, 제이미 다이먼이 있는 데죠. JP 모건이 암호화폐 그렇게 뭐 호의적인 곳은 아닌데, 지들이 좀 싸게 살려고 맨날 암호화폐 나쁘다고 하는데, 그런 JP 모건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이 8월부터는 회복세가 될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JP 모건마저도 8월부터는 반등할 거다, 이런 의견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지난달에도 이야기했죠. 7월엔 좀 부진할 거고 8월에 반등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JP 모건에서도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8월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일부 듭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모로 반등 조짐이라고 할까요? 반등 시그널들이 여기저기서 좀 보이고 있어요. 반등 아니면 바닥, 여기가 지금 바닥이다, 바닥 신호가 나오고 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투기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최근 90일 동안 비트코인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보다 수익이 높은 거, 그거를 좀 측정을 해본 거예요. 1월에는 그게 암호화폐 중에서 비트코인보다 수익성이 좋은 게 60%까지 있었는데, 최근에는 겨우 7%라고 합니다. 7%.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 수익성 좋은 코인이 7%밖에 안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10,000개가 있다면 700개밖에 안 되는 거고, 1000개가 있다면 70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지금 비트코인보다 다 하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건 아주 조금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좀 매수 심리가 바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오를 때는 비트보다 알트가 더 많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비트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는 하락이 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거고, 이 비율이 더 상승하고 있는 비율이 7%, 얘가 7%란 얘기는 하락하고 있는 애가 93%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거의 좀 딱 붙었다, 바닥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그랬었냐면 2019년 상반기, 이때도 많이 올랐거든요.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2022년 말, 2023년 하반기, 요거 세 개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9년 상반기가 어느 때냐면 요때입니다. 요때 진짜 바닥이죠. 2019년 이 찐 바닥이었어요. 요때 뭐 한 500만 원밖에 안 했거든요, 비트코인.
지금 뭐 5천만 원도 훨씬 넘잖아요. 500만 원. 정말 쌌죠. 이때 샀으면 어떨까 하는 요 시점에도 네, 이런 시그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뒤에 엄청난 상승이 있었죠. 그리고 2020년 하반기 네, 요때도 마찬가지죠. 요때도 뭐 좀 우울하다가 급등 신호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닥을 깔고 있을 때 요때 그런 시그널이 나온다고 합니다. 2020년 하반기도 그랬고 2023년 하반기도 그랬대요. 2023년 하반기라 함은 대략 한 요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요쯤. 그래도 좀 오르긴 했는데 요때를 말하는 거겠네요. 요때. 네, 요때 이후로 그 다음엔 쭉 상승했죠. 그러니까 큰 급등을 앞두고는 항상 이런 매수 심리가 바닥을 찍는다는 거죠. 네, 세 번의 예에서 보듯이 이거는 되게 랠리가 시작되기 직전의 전조 증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기대를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비트코인 강세장은 2025년 초까지 지속이 될 거다. 뭐 이거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으니까 엘리엇 파동이라는 게 있는데 엘리엇 파동은 1파 상승, 2파 조정, 3파가 엄청 크게 나와요. 그다음 4파 조정이 나오고 그다음 5파 나오고 요렇게 보는 게 엘리엇 파동인데 지금은 여기에 있다. 요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4파인 조정파 단계가 완료가 된 거다. 5파가 다 끝나고 나면은 좀 조정파가 A, B, C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요게 1파일 수 있거든요. 1파. 그럼 2파 조정은 좀 크게 나올 거예요. 그럼 3파는 진짜 크겠죠. 예, 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요거를 좀 기대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크게 보면 여기 1, 2, 3, 4, 5는 1파에 1, 2, 3, 4, 5고 여기는 2파이고요. 여기가 진짜 큰 3파가 앞으로 좀 기다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요게 한 올 말에서 내년 초까지 이게 있지 않을까. 뭐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엘리엇 파동에 빗댄 거고 엘리엇 파동은 너무 어렵고 네, 껴맞추기도 좀 쉽지 않으니까 네, 이럴 수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엘리엇 파동에 나와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5파는 10만 달러 아래에서 마무리될 것이다. 네, 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한 8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정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가는 거를 네, 저는 여기쯤이 한 8만에서 10만 보고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 여기까지가 1파인 거죠. 그 다음에 2파가 조정이 좀 세게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기다리는 그 불장이죠. 이런 미친 상승이 3파가 엄청 크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 다음에 그래서 다음에는 좀 소극적으로 좀 쉬어갈 타이밍이지 않나. 하지만 뭐 팔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이때 좀 기다렸다가 뭐 언제 다시 올라갈지 모르니까 이건 좀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있다 정도로 보면 되지 트레이딩을 하는 거는 사실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네, 우리 같이 초보자분들은 그냥 좀 홀딩 하는 게 쉽습니다. 그냥 이런 의견이 있구나. 기다리면 되겠네. 요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것도 바닥 신호가 있죠. 네. 해시레이트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하락세가 좀 둔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게 하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좀 바닥세가 좀 근처에 오지 않았나. 해시레이트 바닥일 때가 보통 비트코인 반감기 끝나고 이제 상승을 할 때 그때쯤에 이제 반등을 하거든요. 해시레이트 상승과 함께 비트코인 상승이 보통 같이 나오니까 지금 이것도 바닥 신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독일 물량과 마운트국스 물량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니까 조급할 필요는 없어요. 네, 이대로 바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저도 계속 분할 매수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분할로 매수하는 게 좀 맞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저도 꾸준히 좀 분할 매수해서 좀 더 모아갈 생각입니다. 기회를 줬으니까. 그리고 요것도 뭐 좋은 시그널인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10개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자잖아요. 네, 이 부자들 지갑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네. 아주 뭐 100만 원, 10만 원 이런 아주 작은 지갑이 아니라 그래도 한 10억 정도 되는 큰 지갑이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다. 한 열흘 만에 200개 증가했다고 하니까 좀 괜찮은 편이죠. 계속해서 상승하는 장기적인 시그널일 수 있다. 네, 장기 상승을 좀 보여주는 거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원래 하락하면은 바닥 시그널이 많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네, 하지만 바닥 시그널인지 여기서 또 떨어질 건지 그거를 맞추기는 사실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좀 바닥 근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찐바닥은 어차피 우리가 못 맞추잖아요. 공포 탐욕 지수도 계속 공포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공포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건 좀 호재죠. 트럼프 요즘에 뭐 유력 대선 후보죠. 시장에서는 거의 트럼프가 당선될 걸로 보는 시선이 지금 되게 많아요. 바이든이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그렇다고 바이든 말고 다른 후보로 교체하면 그 사람이 민주당 후보가 될까? 그것도 가능성이 좀 희박하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이 무려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 연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차기 대통령이 유력한 트럼프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한대요. 네, 진짜 와,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 연설을 해? 이거 되게 좀 놀랍지 않습니까? 격세지감이 느껴지는데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시대가 좀 많이 변하고 있음을 느껴지게 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바닥으로 왔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무서워서 팔아버렸다면 트럼프가 대통령 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과실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사서 물렸다고 치면 어차피 물렸으니까 네, 그냥 조금 더 좀 버티면 좋지 않을까요? 존버라고 하죠. 비트코인은 존버해도 되는 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어딘가의 자산에 존버해야 된다면 저는 비트코인을 택하겠습니다. 네, 그게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 저는 좀 조정이 마무리돼가는 걸로 보고 있긴 한데 마운트국스 물량이 가장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아직도 한 10만 개 정도가 남았으니까. 하지만 마운트국스 물량은 최초에 한 4만 7천 개를 던졌을 때 요게 채권자한테 줬는데 매도 물량이 별로 안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 10만 개가 남았거든요. 얘네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요즘에 조금씩 들거든요. 물론 늘 조심해야 되니까 제가 조급하게 사고 있진 않은데 분할 매수 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아요. 만약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요거 다 나온 다음에 뭐 5만 달러까지 떨어진다고 칠게요. 지금 5만 7천 달러인데 5만 7천 달러랑 5만 달러랑 차이가 뭐 엄청 큰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요걸 기다리다가 못 사고 만약에 올라가면은 그때는 차이가 좀 커질 것 같거든요. 뭐 한 7만 넘어가고 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좀 사고자 하면 분할 매수 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 지금이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좋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분할 매수하기 괜찮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아직 독일이 팔고 있을 때, 네, 독일이 팔고 있으니까 싸잖아요. 쌀 때 사면 네, 좋은 거니까 요때 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운트국스 물량이 아마 한 8월까지는 계속해서 나올 것 같거든요. 9월에도 일부 나올 것 같고 8월이면 대부분 나올 것 같으니까 8월까지는 좀 모아가는 시기로 삼으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한 8월까지는 분할 매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비트코인 매수 전략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 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두 번 합니다. 네, 7월, 9월 두 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돌이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네,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 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 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네,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AI 요즘에 저 이효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호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호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빛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예,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예,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남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